안녕하세요. 현재 테슬라 주가는 약 481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캐시우드가 제시하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2,600달러입니다. 캐시우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일관되게 테슬라가 2,6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해왔고, 지금 그녀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는 단 하나, 바로 테슬라의 FSD입니다. 최근 머스크의 발언을 보면 이 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머스크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이제는 목적지까지 운전하고 도착하면 스스로 주차장 찾아서 주차까지 하면 운전이라는 건 사실상 끝난 거라고요. 그런데 테슬라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록을 활성화시키고 홈디포에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슈퍼차저에서 충전도 하고, 홈디포 들렀다가 다시 슈퍼차저로 데려다줘. 볼일 다 끝나면 산책할 곳도 찾아줘. 밖에 너무 더우니까 잘 포장된 산책로 있는 공원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이 원하는 걸 그냥 말로 다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록이 알아서 경로를 짜고 순서를 정하고 테슬라는 그 경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자율주행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록이 계획을 세우고 차가 그대로 실행하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할 일은 뭘까요? 차에 타서 목적을 말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와 그록의 조합이 기가 막히다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머스크는 이 기능이 이미 테슬라 차량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기업은 현재로서는 오직 테슬라뿐입니다. 이런 세상이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치 영화에서 보던 장면 같죠? 차에 타서 오늘 일정 좀 짜줘. 맛집 가고 싶은데 스테이크가 땡겨. 최근 리뷰 분석해서 제일 좋은 곳으로 가자. 가격대는 이 정도로 맞춰주고. 밥 먹고 나면 다음 일정도 미리 찾아줘. 그러면 그록이 알아서 정리하고 테슬라는 그 일정대로 이동합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그대로 현실에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걸 반드시 기회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덴마크에서 테슬라 FSD 출시가 임박했다는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FSD가 가장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북유럽입니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 지역들은 전기차 보급률이 높고 테슬라도 많이 팔려 있습니다. 인구 대비 테슬라 보유 비율이 높고 도시 구조도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인구 밀집은 크지 않고 복잡한 대도시 환경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FSD를 운영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 바로 북유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의 로보택시 서비스는 북유럽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로보택시 앱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눈효과 같은 시각적 요소도 추가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부분이 바로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강점이고, 앞으로는 이런 요소들이 마케팅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전기차 승차감이 어떻다, 내연기관보다 조용하다, 이런 마케팅은 굉장히 구시대적인 접근입니다. 아직도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다면 솔직히 말해 방향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사이버캡은 교통수단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단순합니다. 테슬라를 사면 차가 스스로 운전해주고 다른 차를 사면 내가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다른 자동차 기업들의 존재 이유를 조금씩 지워버리게 될 겁니다. 물론 모든 자동차 기업이 망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 FSD를 채택하든 자율주행 옵션을 갖추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로보밴과 사이버캡을 통해 도시의 전체적인 모습이 바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하죠. 내년부터 사이버캡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고 2027년, 2028년쯤 되면 미국 도로 위를 로보밴과 사이버캡이 본격적으로 채우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더해 델라웨어 법원이 테슬라의 손을 들어주면서 머스크의 보상안도 승인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머스크의 반대편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머스크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봐왔습니다. 머스크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싸움을 먼저 시작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작되면 끝까지 간다. 같은 편일 때는 굉장히 든든한 아군이지만 적이 되면 정말로 피곤한 상대가 되는 인물입니다. 보상 패키지가 승인되면서 머스크의 자산은 약 7,49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 일부에서는 1조 달러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자 타이틀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머스크가 돈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테슬라를 성공시킨 뒤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왜 스페이스X처럼 힘든 길을 계속 가고 있을까요? 왜 로보택시와 옵티티머스를 끝까지 밀어붙일까요? 머스크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화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스페이스X에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고 테슬라 로보택시, 옵티머스까지 모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델 Y를 통해 계속해서 현금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유지하는 겁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하려면 다행성종이 되어야 하고 그걸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고요. 만약 머스크가 개인적인 부를 위해 움직였다면 지금의 테슬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머스크는 언젠가 스페이스X를 상장시키고 100조 달러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이 100조 달러가 된다면 현재 테슬라 시가총액의 6배, 7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성공시키고 화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스페이스X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앞으로 AI,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싶은 기업들은 결국 스페이스X에 비용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연말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건 테슬라, 스페이스X, xAI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캐시우드가 말하는 2,600달러 목표 주가는 여전히 보수적인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성공하고 FSD가 더 많이 배포되면서 확장된다면 테슬라는 2,000달러를 넘어서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우드 역시 옵티머스의 발전이 가시화되면 목표 주가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400달러, 500달러를 놓고 하루하루 고민하는 이 구간이 몇 년 뒤에는 별것 아닌 구간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여전히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의 틀 안에서 보려는 시각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미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라기보다는 AI를 현실 세계에 배포하는 플랫폼 기업에 더 가깝습니다. FSD는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테슬라 전체 밸류에이션을 바꾸는 핵심 축이고 로보택시는 그 결과물이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옵티머스까지 더해지면 테슬라는 이동, 노동, 물류라는 세 개의 거대한 시장을 동시에 건드리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아직 완성된 미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막 초입에 들어선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테슬라는 완성된 결과를 보고 투자하는 구간이 아니라 방향과 속도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캐시우드가 말하는 2,600달러는 단기 실적을 보고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로보택시, FSD, 옵티머스, 그리고 테슬라가 만들어낸 생태계 전체를 놓고 본 숫자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도 있고 정책과 규제, 여론의 공격도 계속 나올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테슬라는 매번 그런 논쟁 속에서도 실제로 움직이는 결과물을 내놓아 왔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보택시는 이미 도로 위에 있고 FSD는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으며 옵티머스는 실험실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위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보면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단순히 주가 몇 배, 시총 몇 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의 이동 방식, 노동의 구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류가 살아가는 공간 자체를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볼 때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만 시선을 두면 이 회사의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지금은 오늘 얼마 올랐나 내렸나를 보는 시기라기보다는 이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전진하고 있는지를 차분히 확인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몇 년 뒤 돌아봤을 때 지금 이 구간이 테슬라의 역사에서 아주 초반부였다는 걸 깨닫게 될 가능성도 충분한데요. 이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숫자들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남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샴페인을 터뜨릴 때 소외되지 않으려면 지금처럼 사람들 관심이 없을 때 조용히 칼을 갈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저는 거시경제의 흐름뿐만 아니라 지금 주목해야 하는 저평가된 종목이나 테슬라 매도 매수 타이밍 등의 제가 매일매일 분석하는 양질의 정보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해드렸고 그 대가로 여러분들에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3가지만 부탁드려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됨으로 인해 기존 방식의 정보 공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널을 지키기 위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인 정보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더보기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보이시는 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더 간편한데 더보기 창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창이 넘어가지니 그대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종목 분석하는 방법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 제가 이번에 저평가된 종목을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가 담긴 책을 만들어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전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제발 이번 시즌에는 기도매매,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근거 있는 투자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붉은색으로 물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항상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선우였습니다.